여긴 18세기 이탈리아. 밀라노의 저명한 만두 가문 귀족 부인이 대놓고 바람을 피고 다닌다고 해서 낯짝 한번 보려고 왔는데요. 헐, 낯짝이 미쳤다. 아니, 당신 말고 신사분이요. 둘은 별건 대낮부터 꽁냥꽁냥 점심을 먹고 스윗하게 티타임을 즐긴 뒤 마차 타고 동네 한 바퀴 드라이브. 해가 지자 다정하게 파리를 즐기고 늦은 밤 집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이거 완전 데이트 코스잖아? 아니, 슈렉이 같은 어디서 당당하게 불륜질이야? 네? 전 만두 부인의 티티스 배우인데요? 오늘 교양 만두는 내 아내의 공식 남친 치치스 배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부재 중일 때 귀부인을 따라다니며 그녀의 모든 활동을 돕는 시종기사. 이탈리아어 대사전에 나오는 치치스 배우에 관한 정의입니다. 치치스 배우는 18세기 오직 이탈리아 귀족 사회에서만 있었던 독특한 문화로 남편이 허락한 남사친, 나라가 허락한 삼각관계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니까 이렇게 대놓고 데이트가 가능했던 거죠. 취미생활, 야외 브런치, 파티 참석, 마차 드라이브 등 귀부인의 온갖 외출에 동행하는 게 치치스 배우의 주 임무였으며 같이 여행까지 다녔는데 심지어 여행 경비는 남편이 대줌. 또 남편, 부인, 치치스 배우 셋이 나란히 손잡고 모임에 나가기도 했는데요. 이걸 고려해 파티 주최 측에선 초대장을 3장 보내줬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라면 뒷목 잡고 쓰러질 미친 개방성이죠. 귀부인은 여러 명의 치치스 배우를 둘 수 있었고 중요도나 능력에 따라 역할이 달랐습니다. 또한 치치스 배우의 자격은 같은 귀족 계급 남자에게만 주어졌으며 예외도 있었지만 주로 남편보다 어리고 미혼이었죠. 일처다보제 비스무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둘 관계의 온도는 뜨겁기보단 차가웠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론 치치스 배우는 귀부인의 시중을 들고 보호하는 등 남편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귀부인은 봉급을 주는 일종의 계약 관계였기 때문이죠. 또 치치스 배우는 젊은 귀족 남성이 본격 귀족 사회로 진출하기 전 귀부인에게 사회성과 애티튜드를 배우는 인턴 과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기묘한 관계는 왜 생겨난 걸까요? 첫 번째, 원래 이탈리아 귀부인들도 조선시대 부녀자들만큼이나 폐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바깥 구경이 어려웠죠. 그러다 구닥다리 문화를 타파하자는 계몽주의가 유행하고 동시에 프랑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 여성 중심의 사교 문화가 발달, 남녀 간 교류의 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때 아직 옛 사상을 버리지 못한 남편들은 부인들을 감시하고 싶었지만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닐 순 없고 치치스 배우를 붙여 부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도록 한 거죠. 기록에 의하면 어린 귀부인에게 추파를 던지고 싶었던 한 프랑스인은 치치스 배우가 케르베로스 같이 부인 곁을 지키고 있어 근처에도 못 갔다며 진절머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치치스 배우도 귀족집 귀한 자식인데 단순히 귀부인 감시만을 위해 생겼을까요? 여긴 정치적 이해관계가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중세 귀족들은 재산이 흩어지는 걸 막기 위해 장자에게 재산과 자기를 몰빵해주는 장자 상속제를 택했는데요. 때문에 차남은 성직자가 되거나 평생 결혼도 안 하고 큰형 집에 얹혀 살며 연금 받는 개꿀 인생을 살았는데 이 제도의 맹점, 재산은 지킬 수 있지만 인맥 확장엔 꽝이다. 예로부터 로얄 패밀리들은 결혼으로 동맹을 맺고 세력을 확장시켜왔죠. 근데 인맥 확장에 쓸 수 있는 게 장남 카드 하나뿐이라면 많이 아쉽다. 그래서 차남을 유사남편, 즉 치치스 배우로 둔갑시켜 집안끼리의 이해관계를 형성합니다. 가톨릭의 대부, 대모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배경이 이러니 귀부인은 남편도 치치스 배우도 집안의 선택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1755년 베네치아 네임드 가문의 두 자제인 카테리나와 조반니가 22살의 나이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도 한 남자가 있었죠. 주스티니안. 부부보다 20살가량 많고 독신인데다 남편 조반니의 먼 친척이자 베네치아 공화국 원로원 의원을 하고 있는 스펙갑 어른역 만렙의 치치스 배우입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요. 남편이 직장 사정으로 별거를 하게 되면서 부부에겐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고요. 남편이 도박에 빠져버린 겁니다. 조반니는 빚 문제뿐만 아니라 채권자들 중 유명 귀족 가문도 얽혀있어 인맥까지 이를 위기를 맞습니다. 이때 주스티니안 등장! 그는 자신의 빛나는 지위와 인맥을 총동원해 도박빚 해결, 가문에서의 명예회복에 결정적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치치스 배우는 유산관리와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남편들은 때론 치치스 배우를 찐친처럼 의지했으며 심지어 재혼할 때 데려가기도 했다고.
이렇게 치치스 배우와 귀부인은 가문의 이익을 위해 뭉친 비즈니스 관계였습니다. 근데 죗을 붙어있으면 직장에서도 정분나죠? 예외는 있었습니다. 한 치치스 배우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가 그 증거로 남아있죠. 편지 속엔 새 인물이 등장합니다. 마달레나 베카리아, 귀부인 21세, 줄리오 이신바르디, 남편 26세, 피에트로 베리, 치치스 배우 39세. 1767년 9월 9일. 동생아, 난 지금 한 여자의 사랑을 받고 있어. 나도 그녀를 미치게 사랑하지. 그 여잔 세상에 하나뿐인 아름다운 존재야. 피에트로는 남편 줄리오를 우둔한 녀석이라고 계속 표현하는데요. 아마 남편 문제를 상의하며 귀부인이 치치스 배우에게 의존했고 둘 관계가 불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1770년 8월. 그 여잔 솔직하고 자유분방한 게 장점이야. 근데 가끔은 너무 솔직하고 지 기분대로 행동해서 날 빡치게 할 때가 있어. 하지만 그녀의 장점이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그 시기가 찾아왔죠. 권태기. 1775년 9월. 마달레네가 여자로 안 보이기 시작했어. 그냥 여사친 느낌? 나도 이젠 새 출발하고 싶어. 결국 마음이 떠버린 피에트로는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며 환승 이별해버립니다. 기승전결 완벽한 빼박 불륜서사죠. 그리고 이런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친자문자, 출생의 비밀. 앞서 강조했듯 물론 이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지만 그래도 귀족 사회에서 핏줄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예방책으로 치치스 배우가 결혼과 동시에 정해지더라도 결혼 후 몇 년 뒤 수행을 시작하며 가문의 대를 이을 첫째 아들만은 친자라는 확신을 심어주기도 했고요. 만약 첫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날 경우 치치스 배우를 해임한 뒤 안정되면 다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시 이탈리아 귀족들은 국제적으로 발달해가던 피임 지식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루소 사상에 기초한 새로운 가족 윤리가 등장하고 또 프랑스 혁명기 이후 금욕적인 분위기가 사교 파티를 죄악시하게 되며 치치스 배우는 한 세기 만에 사라져버립니다. 누가 이 소재로 로판 웹툰 만들어주면 쿠키 열심히 구울 것 같은데 혹시 이미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주고 가기. 교양만두였습니다.